웨비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마인드풀니스와 마인드풀 러닝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게 저는 이 그 모임을 너무너무나 기다렸던 게 제가 3년 전에 이 성우님이 쓰셨던 이 책, 이게 마인드풀 러닝이라는 책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달리기 붐이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막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이제 시작될 때쯤이었었는데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우리 그 성우님을 알게 됐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은 정말 우리 정식한 사람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성우님이 말씀하시는 또 추구하시는 마인드풀 러닝과 또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또 치료나 이런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이 마인드풀니스가 되게 공통된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이런 달리기를 일반 대중들한테 코칭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반갑고 놀라워서 네, 제가 팬이 되었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정식과 선생님들과 성우님과 한번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때 가졌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우리 김성호 코치님을 모시게 됐고 김성호 코치님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 오클랜드 쪽에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시각이 새벽 4시가 좀 안 됐는데 이렇게 친히 그 세미나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메디언 원장이고요. 예, 마인드풀 러닝 크루에서 마인드런 크루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잘 뛰고 있고 네, 어설프지만 코치 역할을 맡으면서 예, 주로 이제 코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고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됐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그 정찬승 그 원장님은 지금 그 대한신경정신학회 사회공헌 특임이사 맡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같이 뛰고 있는 그 마인드런 크루를 만드신 분입니다. 같이 잘 뛰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풀코스 뛰셨습니다. 예, 그 정찬승 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어,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뭐, 연자분들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서, 그, 저, 이제 들으시는 분들 사정이 괜찮으시면, 비디오는 켜주시면 강연하실 때, 세미나 할 때 훨씬 몰입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얼굴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 듣는 분들은 이제 얼굴 생생하게 보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음, 비디오는 켜주시고 음은 소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동 중이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라이프스타일 정신학 연구의 두 번째 세미나고 오늘 또 마침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 그 미국 APA에서 만든 교과서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번역한 책이 드디어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연자는 허휴정 교수님이십니다. 인천 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십니다.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시고 소마 이모션 프로그램 공동 개발자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제일 화려한 경력이신 것 같은데 케이팝 댄서 네, 이십니다. 네. 살짝만 네. 그리고 러닝은 이제 두 달째 새싹 러닝이라고 겸손하게 저 보내주셨는데 뭐 이제 새싹이 큰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저서로는 마음이 힘들면 몸을 살짝 쉼표 움직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의 작고 느릿한 몸챙김 이야기라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지혜로운 책을 써주셨어요.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자 허유정 교수님 모셔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마인드풀 움직임 활용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화면을 좀 공유 드리고요. 네. 네. 저희, 그냥 김성 코치님 이제 강의 듣기 전에 저희 정신과에서 이제 마인드 플리스라든지, 마인드
마인드풀리스의 특징을 가진 움직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러닝을 좀 가미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고민들도 좀 여쭤보는, 네,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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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이제 뭐 이런저런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래 보통 학회에 가면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막 무슨 학회 이사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맥락에서 저를 소개하자면요. 정말 더럽게 운동을 못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간단히. 네. 그렇지만, 하여튼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저랑 좀 많이 닮았는데요. 네. 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체육을 잘 못할 텐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 그, 뭐, 운동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너무 체육 시간을 좋아한다. 네. 저도 똑같아요. 네. 운동을 정말 못하지만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는 정말 운동에 자신 없어서 몸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 회피하는 인생들을 좀 살아왔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조금, 이게 몸이 정말로 마음에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출산 직전 3개월이었는데요. 네, 제가 조산기가 있어서 3개월을 이제 의사들은 이제 ABR이라고 하는데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라고 해서 그냥 계속 누워서 절대 안정을 하는 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3개월을 누워 있었던 거죠. 조산할 수도 있어서, 유산할 수도 있어서. 그랬는데 진짜 저는 그때도 되게 내 인생에서 제일 일이 많고 피곤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얼씨구나 했었는데, 이게 진짜 3개월을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나 혹시 항우울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좀 이런 상태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신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감정에 있어서 사실 몸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다들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공황발작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몸의 증상들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몸으로 드러나는 변화들을 잘 이제 알아차리고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정신과적인 개입들은 음, 뭐 정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있지만 인지가 변하면 그러한 몸의 변화도 다스릴 수 있다. 라는 게 어떤 트레디셔널한 어떤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을 주로 하는 이제 치료자인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컨셉도 코그니션을 바꾸면 정서가 좋아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다 맞고, 내가 뭐 굉장히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알지만,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힘든 게 변하진 않아요. 네, 마음으로 안다고 몸이 달라지진 않아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금 정서라는 것들을 그런 이제 우리가 대다수가 보고 있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마틱 티오리라고 하는데요. 정서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들의 변화들을 자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소마틱 티오리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안토니오 다마지오 뭐 이런 분들일 거예요. 네. 데카르트의 오류, 뭐 이런 거 쓰신 이제 되게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있으시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정서에 대한 입장이 좀 그런데요.
그러면 뭐 정서는 그러게요. 정서라는 건 그러면 몸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정서와 몸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내부 수용 감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용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몸 내부에서 오는 어떤 감각을 감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심장이 지금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뭐 혹은 내 근육에서 뭐 어디가 좀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죠. 내 몸 내부에서 오는 감각들이 어떤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내부 수용 감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부 수용 감각은 뭐 시각, 뭐 청각, 뭐 촉각, 이런 외부의 어떤 환경에 대한 자각이지만, 내부 수용 감각은 몸 내부에서 오는 어떤 감각들을 자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거는 이런 내부 수용 감각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좀 어떻게 다른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했고요. 실제로 보면 그 내부 수용 감각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과에 내원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조금 뭐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증상별로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런데 불안 같은 경우에는 긴장과 관련된 감각들을 굉장히 빠르게 자각하긴 하는데요. 알아차리긴 하는데 가만히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들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소위 신경증이라고 얘기하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혹은 신체와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뭔가 되게 긴장되어 있어. 이런 것들은 되게 빨리 알아차리지만,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찬찬히 바라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는 능력들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게 저희가 늘 만나오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주의 깊게 내 몸에서 오는 감각들을 이제 찬찬히 바라보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드풀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선입견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 어디가 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뭘까? 뭐 이게 뭔가 내 정서적인 거랑 연결이 되어 있나? 뭐 이런 걸 조금 찬찬히 바라보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해서 너무 섣불리 이게 뭐 되게 부정적인 쪽으로 판단을 해버린다거나 뭐 이러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은 계속 조금 이렇게 되어 왔고요. 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과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긴 하죠. 네. 이제 요런 이제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컨셉은 이제 그 연구자들이나 이제 그 교수님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 컨셉은 이제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명상의 개념인데요. 어떤 욕구나 생각보다는 감각에 할애를 많이 하는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하는 그 어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욕구와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예측 모델 혹은 이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선입견이라고 본다면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일어나는 감각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있는 데가 좀 상급 종합병원이기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조금 증상이 조금 심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실시하면 되게 좀 실패감을 많이 해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오르는데 나한테 이거 어떻게 견디라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과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아픈데 나한테 이거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약간 조금 이렇게 소셜 앵자이티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하고 나서 우리 막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싫은데 왜 이렇게 나누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냥 저희가 그냥 조금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한테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잘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만나는 환자들 그리고 치료자들의 특성들을 좀 보면요. 아,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러너시고, 네, 굉장히 이제 운동도 잘하시고 그렇지만 근데 대다수의 어떤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몸을 움직이는데 되게 좀 자신 없어 하시거든요. 네, 네. 어,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은 또 불안도가 높거나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감각에 대한 굉장한 좀 공포감이 있고, 일단 조금 근데 불편해지거나 뭔가 통증이 느껴지면 하여튼 좀 못 견뎌 하시는 측면들이 좀 있고, 하다가 뭔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피드백이 오면 거기에 되게 민감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치료자 측면에서는 나는 원래 상담만 하던 사람이고 말만 하던 사람인데 몸 활용하는 거 되게 어색하고, 이게 운동 좀 자신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접하게 된 게 소마틱스인데요. 네. 소마틱스는 그 1인칭 시점에서 이제 내 내부에서 오는 신체 감각들과 경험들을 강조하는 어떤 다양한 몸 작업들을 소마틱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가도 소마틱스적인 특징을 가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태극권 대표적이고 조금은 덜 알려져 있지만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펠덴크라이스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세요라고 해서 언어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다가 뭐 힘들면 이제 뭐 조금 더 멈춰서 쉬시거나 혹은 조금 더 작게 움직이시거나 뭐 천천히 해봅니다. 뭐 이렇게 조금 자기 감각을 토대로 해서 움직임의 강도나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할 때 절대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연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안내를만 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그냥 내 몸의 감각만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움직임의 강도나 크기를 조절하면서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 나한테 쉽고 편한 만큼 움직입니다. 하시다 힘드시면 언제든 가만히 쉽니다. 뭐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어디가 짧아지고, 어디가 뭐 수축하는지, 어디가 길어지는지, 뭐, 이제 움직임을 했는데, 이제 전후에 좀 차이가 있는지, 뭐 오른쪽, 왼쪽의 감각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멘트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필라테스나 PT를 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움직임들을 하잖아요. 이제 이때는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하시다 힘들면 언제든 멈춰도 쉬셔도 좋고 지금 괜찮으시다면 이 움직임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환자가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하는 움직임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실 러닝 한 달 만에 이제 발목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네. 제가 깁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발목 고관 운동이라고 이제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카프레이즈라고 하던데요.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 그 움직임 자체는 이제 카프레이즈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소마틱스적인 방법에서 하는 거는 일단 의자에 앉아요. 그런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건데요. 자, 이 앉아서 하시는 이유는 조금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좀 줄이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냥 온전히 중력에 조금 이렇게 영향이 덜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온전히 자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뒤꿈치를 드시는데, 어, 이렇게 뒤꿈치를 들 때 발의 앞쪽에 어디에 무게가 실릴까요? 뭐 엄지발가락 쪽일까요? 새끼발가락 쪽일까요? 하면서 이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섬세하게 관찰하는 과정들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운동하고 지향점은 다르죠.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막, 네, 한 시간씩 해요. 네, 환자분들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움직임을 하지만
그 움직임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조하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일종의 조금 움직임 명상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코치님 책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요. 사실 뭐 더 좋은 부분도 너무 많았는데요. 네. 딱 이 부분이 정말 명상처럼 느껴졌어요. 움직임 명상처럼. 네, 보시면은 숨을 고르고 뭐 공기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코를 통해 숨 들이마시고, 네. 턱 가볍게 당기고, 허리와 목을 곧게 하고, 폐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 내가 막 달렸는데 오늘 몇 킬로를 뛰었어. 그리고 몇 초 만에 뛰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달리는 과정들이 있고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섬세하게 관찰하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마인드풀한 그리고 굉장히 좀 소마틱스적인 어떤 움직임들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진짜 춤을 좋아해가지고 춤 프로그램도 하고 막 이런저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사회기 프로그램 정도 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데이터는 나왔는데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0명 정도 모아서 이제 전후 좀 봤는데요. 네. 우울 불안 좀 많이 좋아지고 신체 자각 능력은 좀 올라가고 부정적인 생각은 좀 감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들은 좀 올라가는 뭐 그런 정도이고 효과 크기는 뭐 요 정도인데 이게 보통 이제 통상적인 인지행동 치료 효과 크기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 뭐 한 중간 정도 효과 크기인데 뭐 이게 뭐 별로 뭐 효과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사회기거든요. 그렇게 게다가 온라인으로 했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 저도 사실 코치님 모셔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좀 이렇게 러닝을 좀 가미해서 좀 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요. 네, 러닝 2달 차에 네, 지금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소마틱스랑 러닝을 좀 결합한 뭔가가 없을까? 찾아봤더니 진짜 그 펠딩크라이스하고 러닝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하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그걸 좀 읽어보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이유는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쓰고 있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도 많고, 비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좀 어떤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걸 조금 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일단은 환자분들한테 소마틱스는 괜찮아요. 이건 되게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제가 하는 것들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달리기를 한다거나 춤을 하자고 하면 달리기는 질색팔색이야. 이거 잘 못한다고. 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좀 다가가긴 쉬운데 되게 졸려요.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2시간을 하다가 조시거든요. 그러면은 저 나름대로는 막 앞에 가서, 조시는 분 앞에 가서 막 계속 안내 멘트를 해요. 네. 무한하지 않게끔. 근데도 계속 졸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2달 차에 하여튼 그 책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씩 가미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 한 회기를 하고, 저희가 사실 되게 병원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건소 회의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회의실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걷기를 좀 하다가요. 골반 위치도 자각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걸을 땐 어깨를 많이 안 움직이는데, 러닝을 할 때는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고, 골반은 또 교차하면서 반대로 움직이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조금 자각하게 하고, 이제 조금 걸어보다가 이제 조금씩 뛰어봐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이러긴 했었는데 원을 그리면서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게임하는 것 같았고 갑자기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졸리기 때문에 되게 릴렉스는 되는데 이제 엄청 무기력해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게임 분위기가 되면서 되게 막 되게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되게 이게 저는 이제 사실 비교와 이제 경쟁의 맥락을 넣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자분들은. 그래서 원으로 뛰는 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제일 못 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요. 선생님 때문에 똥차 밀리고 있다고. 그래서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잠도 좀 깨고 그러고 다시 자각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면서 아, 네, 되게 못 뛰는 사람인데 내 환자랑 이런 거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한테 좀 궁금한 건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특히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 몸 마음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맥락이 아니라 조금 같이 조금 성장하고 연대하고 더군다나 저희는 또 환자분들하고 하려고 하면 되게 안전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리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허유정 교수님의 귀한 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하다가 프로그램 중에 주무신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명의라는 증거입니다.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서 얼마나 괴로워하십니까? 허희종 교수님 프로그램 시간에 적어도 그때는 단잠을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의사신 것 같아요.